안녕하십니까. 정청래가 오늘 또 이제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나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게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 하나하나가요, 황당무계한 궤변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김어준하고 이게 정청래가요, 참 이게 그 자기들끼리는 찰떡궁합인데 완전히 진짜 끼리끼리 논다고 둘 다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나 황당무계한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 이게 바로 김어준과 정청래인데, 그 내용 중에 그 몇 가지가 좀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그 뭐라고 했냐, 정청래가요, 이재명 이가게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냐면, 나는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게 그 이재명의 감정과 기분을 알 수 있다. 마치 제가 되기를 바라왔던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시더라. 그러면서 이게 조만간 부르시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축하 전화 왔는데 당대표 되니까 마치 이게 그 정청래 지가 되기를 바란 것처럼 아주 기쁜 목소리로 이재명이가 전화가 왔다. 이거 새빨간 이게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재명이가 박찬대를 밀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성남에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정청래는 마치 이재명이가 자기 당선을 바란 것처럼 기쁜 목소리를 봤다. 이런 이제 그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만약에 정청래를 밀었다면, 그럼 이게 왜 150여 명의 그 국회의원들은 박찬대를 밀었을까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이가 계속 정청래 밀었다면, 그럼 이게 친이재명 국회의원들이 정청래 쪽에 가야 되는데, 전부 왜 박찬대 쪽에 갔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양문석이가 그랬잖아요. 양문석이가. 뭐냐면 그 정청래하고 같이 국립묘지 갔더니 마치 그 정청래는 불가촉 천민처럼 왜 형답지 않게 정청래하고 오래 다니느냐, 이렇게 그 후배 국회의원이 말했다고 양문석이가 폭로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정청래는 불가촉 천민처럼 이렇게 그 취급됐고요. 그리고 이게 여가부 장관 강선우 교체할 때도 박찬대가 교체하자 하니까 17분 뒤에 교체했다는 거는 결국에 박찬대하고 이재명이가 교감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이재명이가 정청래 자기 당선을 바랬던 것처럼 왜곡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게 첫째 인터뷰에서 문제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뭐냐, 당직 인사 있잖아요. 당직 인사에 대해서 이게 그 자기는 일만 잘하면 임명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까지 당직 인사를 했더니 가장 이게 그 잘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선우 있잖아요. 강선우를 국제위원장에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완벽한 인사가 없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진짜 이 내 구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랑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화자찬할 수 있는지. 사람이란 게 좀 겸손함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강선우를 국제위원장에 연임을 시킨 거예요. 영어 잘한다고. 통역사처럼 영어를 잘한대. 그럼 이게 영어만 잘하면 국제위원장 됩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죠. 유학 갔던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러면 이게 강선우가 트럼프 대통령 측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습니까? 강선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냐고요. 강선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미국 백악관이.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도 별명이 인형이잖아. 인형. 영어는 잘하지. 강경화가 통역사 출신. 영어만 잘하면 외교부 장관 합니까? 영어만 잘하면 국제위원장 합니까? 뭔가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이나 식견, 그러고 그 네트워크 인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강선우가 과연 이게 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죠.
그리고 이제 이걸 여기 유임하는데요. 실제 지금요, 개딸들이 수박 보좌관을 색출한다고 난립니다. 수박 보좌관. 예를 들어 강선우를 낙마시킨 데 1등 공신이 보좌관들이잖아. 갑질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좌관들이 수박이다. 너 거기에 왜 강선우를 갖다가 공격했냐. 이런 식으로 개딸들이 수박 보좌관을 색출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도저히 민주당 보좌진들이요. 수박들 시달려가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기사도 났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참 이게 개판되고 있는 거예요. 개딸들이 오히려 보좌관을 수박을 색출한다고 뒤지고 온갖 이게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보좌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강선우가 어떤 갑질을 했는데 이걸 정청래가 처음에 전화해가 선우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호해줄게 이러더니 결국에 국제위원장에 유임을 시키고 그러면서 오히려 보좌진들을 색출해서 처단해라 이러고 있고요. 그러고 자기 당적 인사가 가장 완벽하다.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터뷰 중에 김어준 다스베이다 의미 있는 게 추미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청래가 이제 추미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처음에 추미애 보고 법사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했더니 추미애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정치적 계획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망설이 있는데 나중에 설득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다른 정치적 계획이 있는데 내가 꼭 법사위원장 맡아야 되냐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정치적 계획이란 게 뭘까? 원래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을 하려고 그랬죠. 국회의장. 근데 뭐 의장 임기가 있으니까 법사위원장 하다가 또 의장 하면 되지 뭐. 그걸까? 의장? 아니면 광역단체장 나갈 수가 있죠. 추미애가 이제 지금은 지역구가 이제 경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남으로. 원래는 광진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에서 놀라고 하나? 서울시장으로 놀라고 하겠지. 원래는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추미애가. 아마 그런 계획을 잡다가 법사위원장으로 틀은 게 아닌가. 제가 민주당이 취재를 패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다면서 10명이. 참 이게 대단합니다. 민주당에 3선 이상만 되면 전부 서울시장 노겠다 준비한 사람이 10명이 넘답니다. 가장 적극적인 게 누구? 바로 김민석. 그리고 이제 박주민 논다잖아. 그 다음에 전현희. 그러게 또 준비 들어갔던 박홍근도 중랑의 사선인가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만 홍익표 원내대표. 서초에 홍익표. 뭐 하여튼 삼선만 넣으면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서울시장 놓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도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장이나 다른 꿈이 있었는데 망설이다가 법사위원장 맡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자, 그리고 또 뭐라 했냐. 요게 아주 웃깁니다. 요 놈이 이재명 닮아가지고 정청래가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악수도 안 할 거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악수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정치적인 수사였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진짜 악수 안 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악수를 진짜 못하게 됐다. 이런 궤변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악수를 내가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 자기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악수 안 한다고 했고 실제는 악수하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국민의힘이 자기 말을 진짜로 듣고 안 하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스럽네. 이재명이가 항상 그러잖아.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정청래 그 말이야. 악수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 근데 지금 그렇게 아니까 진짜 안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인터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 개혁신당은 왜 패싱하고 인사 안 하러 갔느냐. 이랬더니 이렇게 해놨네.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 TV 토론 때 한 짓이 있지 않냐. 한마디로 그 이재명이 눈치 보는 거지. 대선 때 그 이준석이가 이재명이 보고 그 당시 아들 이동호가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꼽는다. 이 발언이죠, 이거. 이런 이제 짓을 했는데 내가 왜 인사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60만에서 70만 명이 제명 청원을 넣었는데 인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앞으로도 그 개혁신당하고는 서로 상종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인터뷰할 때요. 채널A하고 TV조선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계속 김어준만 나가요. 저번에도 처음 나간 것도 김어준한테 나가서 당무 보고하듯이 야, 또 김어준만 나가. 옛날에도 많이 나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뭐 자기 지지자들은 전부 김어준 다 보니까 한 220만 되거든요. 굳이 채널A, TV조선 나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편향된 자입니다. 갈라치기를 해도 유분수지 채널A와 TV조선 안 나가겠다. 노골적으로 여당의 대표란 놈이 이런 발언한 게 저는 평생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할 때 자충우돌 정청래가요.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제 대형 사고 터집니다. 대형 사고 칩니다. 지금 말도 안 되게 야당을 농락하고 그다음에 편가르기 해서 언론도 편가르기 하고 지금은 이제 이게요.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옵니다. 원래는 TV조선 채널A도요. 중도적으로 하면서 이재명이 밀어주려고 해도 민주당 정청래가 아예 TV조선 채널A 안 나가겠다잖아. 그럼 제가 채널A나 TV조선이라도 민주당은 안 밀죠. 기분 나쁘잖아요. 전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이런 게 결국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항상 포용하고 통합을 해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제하고 차별하고 이러면 축소되는 겁니다. 축소. 결국에 저는 정청래가요. 민주당을 지지율을 엄청나게 추락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화약고다. 민주당의 화약고다. 정청래가 이런 이제 멍청한 짓을 계속하면요. 민주당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화약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정청래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갈라치기 하고 계속 야당을 공격 무시하고 이런 이제 행보를 하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고. 이런 게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이런 이제 자해극이 될 것이다. 정청래 행위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